관계를 몽땅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지칠 때.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 근처 작은 마을의 늦은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누라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누라는 젊을 때부터 사람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부탁이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었고 이웃이 도움을 청하면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누라를 찾는 발걸음과 부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친척이 찾아와 집안 걱정을 털어놓고 갔습니다. 낮에는 이웃이 논의를 도와달라며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해가 지면 또 다른 이웃이 와서 자식 걱정을 밤늦도록 쏟아놓고 갔습니다. 어느 저녁 아누라는 집안일을 마치고 마루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그날도 누구의 이야기와 부탁을 들어주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간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던 아누라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냥 다 끊어버리고 혼자 살고 싶다. 생각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 숲속에서 혼자 살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상상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마음이 따라왔습니다. 정말 모두 끊어버리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뒤에 찾아올 고요가 과연 견딜만 할까? 아누라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까지 붙들고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겠다. 사람들과 섞여 있자니 숨이 막히고 모두 끊자니 가슴이 시릴 것 같다. 그 마음이 얽혀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누라는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사위성 근처 숲가에 부처님이 머무르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숲으로 향하는 길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길 한쪽은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다른 한쪽은 햇빛이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누라는 그 길을 걸으며 문득 자신을 스쳤던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숲 가장자리 빈터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부처님 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차례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자 아누라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친 사람입니다. 가족과 친척과 이웃의 부탁과 이야기 속에서 하루를 다 쓰고 나면 제 마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끊어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가도 막상 완전히 끊어버리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 두렵습니다. 어디까지 붙들고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아누라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내 숲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리키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숲길에 나무 그늘을 보았느냐? 아누라는 방금 전 풍경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쪽은 짙은 그늘이었고 다른 쪽은 햇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길 위에 그늘이 너무 짙어 한 걸음도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늘을 주는 나무를 모두 뿌리째 뽑아 버려야 하겠느냐? 아누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길 가장자리로 조금 나와 빛이 드는 곳을 찾아 걸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늘이 지나치게 짙을 때 사람들은 나무를 모두 없애기보다 거리와 자리를 바꾼다. 햇빛이 너무 뜨거울 때에는 다시 그늘 쪽으로 한두 걸음 물러선다. 이렇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길 가장자리로 나가기도 하면서 햇빛과 그늘의 비율을 조절한다. 부처님의 시선이 다시 아누라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이와 같다. 숨이 막힌다고 해서 나무를 뿌리째 뽑듯 관계를 몽땅 끊어버릴 필요는 없다. 그대에게 너무 짙은 그늘이 되는 사람들과는 시간을 줄이고 거리를 조금 넓히면 된다. 지치게 만드는 이야기는 덜 듣고 잠시 머물 자리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누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없애버리려는 마음이 아니다. 그대와 그 사람 사이의 거리와 시간과 기대를 다듬는 일이다. 너무 가까이 붙어 서서 서로의 숨을 막고 있다면 한두 걸음 물러서도 좋다. 늘 즉시 달려가 주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때로는 거절하는 말을 배우는 것도 손질의 일부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길 위에 나무 그늘이 모두 사라진다면 한낮의 열기를 피할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무가 너무 빽빽하면 하늘을 보는 기쁨을 잃게 된다.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모두 끊어버리면 몸은 가벼울지 몰라도 마음은 메마른 길을 홀로 걷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부름에 다 응답하며 살면 자기 마음이 설 자리가 사라진다. 아누라의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조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닿았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몽땅 끊어버리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숨 쉴 틈을 만드는 조정이다. 오늘부터는 하루에 자신을 위해 남겨둘 시간과 힘을 먼저 정해 두어라. 그 남은 힘 안에서만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마음속 경계를 세워도 좋다. 그것이 차갑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함께 걷기 위한 돌다리를 고치는 일임을 기억하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누라는 숲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그늘로 들어가고 언제 햇빛 쪽으로 나오는지 자신의 발걸음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집 문 앞에 서자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을 모두 버리는 대신 한두 걸음 물러서는 법을 배워보자. 내 마음이 쉴 자리 하나쯤은 지켜주자. 그날 밤에도 누군가는 아누라를 찾아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누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의 얼굴에는 잠깐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곧 이해하는 눈빛이 비쳤습니다. 아누라는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관계를 몽땅 끊어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빈자리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외로움만이 아니라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구의 부탁과 기대에 지쳐 모두 끊어버리고 싶었던 밤이 있었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거리와 시간과 기대를 다듬는 일임을 천천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누구와도 섞이지 않은 나만의 숨 한 번을 길게 쉬어보시고 그 숨을 지키기 위한 작은 한 걸음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